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거,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화가 우리 몸에 이제 와닿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것만 알고 가자. 근대 문물의 유입은 1880년 중반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를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됐다. 더더구나 이때가 언제예요?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광무개혁을 할 때죠. 네, 그래서 대략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기, 전화, 철도 우편,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근대식 의료기관도 이때 들어오고 신문, 교육기관 같은 것들도 본격적으로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시대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19세기 말에 20세기 초 이때쯤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도는 옆에 적어 놓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이때쯤 들어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근대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신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의주 간에 전신 가설이 되는 게 1885년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1898년에 경운궁에 가설이 되고요. 경운궁은 어디 덕수궁입니다. 그죠? 예. 덕수궁에 저기가 묵었으니까 그 고정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차는 서대문에서 청량리 간에 1899년에 전차가 운행이 되는데 한성전기회사에서 전차를 놓게 됩니다. 자, 이제 회사란 이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리고 철도는 1899년에 경인선, 1905년에 경부선, 1906년에 경의선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84년에 우정국이 설립되고 우편 취급이 이제 시작되죠. 우정국에서 많이 들어봤죠? 1884년 우정국 많이 들어봤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갑신정변이 생각이 나죠. 네,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일으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는 1887년에 경복궁, 그 다음에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 설립됐다고 나와 있죠. 예, 한성전기회사는 민족 자본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을 거쳐서 다시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 설립되고 1899년에 서대문과 청량리 간에 전차가 놓이게 되죠. 보면은 위에 거랑 연결이 되죠. 그렇게 전기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 광해원이 1885년에 알렌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곧바로 최정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네, 그렇게 해서 광해원이 이제 만들어졌고 근대식 의료기관이죠. 그 다음에 1900년에는 광재원은 국립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는 에비슨이 제중원을 승계해서 세브란스를 만들게 되죠. 이 세브란스가 지금도 있죠. 세브란스. 연세대가 연희대학하고 이 세브란스를 합쳐서 이제 연세대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세브란스가 1904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대한의원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광재원을 확대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해의원은 이제 1909년에 만들어진데 이건 도립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이제
1884년이 연도는 얘기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까. 기계창은 뭐예요? 무기 제조하는 곳이죠. 전항국은 뭐예요? 조폐기관이죠. 그 다음에 방문국은 뭐예요? 그 출판기관이죠. 네, 방문국. 이렇게 근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건축물은 이제 뭐 독립문 이제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문, 그 다음에 1898년에 세워지는 명동성당, 그 다음에 덕수궁의 석조전 같은 것들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 언론은 이제 한성순보, 한성주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한성순보는 순한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성주보의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독립신문은 한글판이 있고 영문판을 두 개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의 기관지였으니까 독립협회를 누가 세웠어요? 서재필이 세우죠. 서재필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황성신문은 그 국한문 혼용으로 나왔는데요. 유생들이 많이 봤다고 그래요. 남궁옥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하고 제국신문은 순한글인데 이 부녀자들 상대로 많이 만들었어요. 부녀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배들과 양기탁이 함께 만든 거라고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순한글, 국한문 혼용, 그 다음에 영문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 경향신문은 천주교 기관지, 그 다음 대한민보는 대한협회 기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많은 신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육기관도 이제 만들어지는데 원산학사, 유경공원,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것들이 교육기관으로 세워집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이게 교육 입국 조서 발표한 게 언제예요? 2차 갑오개혁 할 때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안 나시면 다시 보시면 되고 지금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같은 것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평양의 대성학교, 그래서 정주의 오산학교 같은 것들도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근대 문물이 19세기 말에 본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20세기 초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학으로는 6.1조는 이제 서유견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는 지석영과 주식영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국문연구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독사실론, 그 다음에 이순신전, 을주문덕전 같은 영웅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 월남망국사 같은 책들도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남식과 박은식이 1910년에 조선광문회를 설립을 하죠. 네, 그래서 국학도 여러가지 최근 근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한국 역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는 신소설, 신소설로는 이인직의 혈연우,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책들이 신소설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이제 신체시가 나오는데요. 최남선의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것은 이제 최초 신체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번역본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 철로역정이라든가 이솝 이야기, 이런 것들이 번역돼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극은 이제 1908년에 원각사가 설립이 돼서 연극 극장으로 설립이 돼서 은색의 치악산 같은 것들이 여기서 공연하게 됩니다. 종교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유교니까. 근데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뭔가 하면은 유교를 너무 유교 틀에 잡혀 있다 해서 유교를 개량하고 혁신하는 것, 요게 유교 구신론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이 이제 제창이 되었는데요. 요게 책입니다. 근데 불교 개혁에 관한 거예요. 불교도 많이 타락했다 해서 조선불교 유신론이 나오게 되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네, 핍박을 많이 받았던 천주교입니다. 언제 정교 때부터 받기 진선 사건부터 시작해서 병인 박해까지, 그렇죠? 예. 병인 박해가 언제예요? 대원군 때 병인 박해로 인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천주교는 선교 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지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신교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개신교 역시 선교, 그다음에 사회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천도교는 이제 만세보를 기간지로 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는 나철, 오기오 같은 사람들이 이 대정교를 창시를 합니다. 대정교는 당군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이렇게 조선의 변혁이 많았구나,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대한제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암흑의 시기인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